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이 승인한 적 없는 느린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도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 조직에서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인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식단을 깨끗하게 유지하든 얼마나 헬스장에 자주 가든 상관없습니다. 40대와 50대 남성들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신체적 쇠퇴에는 명확한 생물학적 원인이 있고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근육 손실이 60대나 은퇴 후 몸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30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40대나 50대라면 그 속도는 이미 빨라진 상태입니다. 10년마다 3에서 8%의 근육량이 조용하고 꾸준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나빠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간접적으로 체감합니다. 예전에는 거뜬했던 운동이 이제는 3일 동안 몸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생각 없이 가볍게 들던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복은 느려지고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활력조차 이제는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만 겨우 유지됩니다.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하시겠죠. 적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1989년 과학자들은 살이 빠진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와 이 과정을 근감소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노화의 불가피한 흔적이자 기껏해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2019년 의학계는 이를 독립된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왜일까요? 연구 결과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감소증은 노쇠함, 대사저하, 호르몬 교란, 그리고 신체적 독립성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보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65세, 70세에 당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할지, 여전히 100%의 능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질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도 단 12주 만에 근감소증을 눈에 띄게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훈련법만 있다면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모든 노력이 똑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대충 땀만 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을 수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저 엉뚱한 문제에 헛고생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가장 강력한 동화작용, 즉 항노화 신호를 보내는 5가지 특정 동작과 단 하나의 완벽한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몸을 쇠퇴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이 해결책이 왜 완벽한 정답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5년 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힘들어졌는데 뼈나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감소증이 예상대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빼고 핵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이후부터 근육의 단백질 합성은 느려지고 운동신경의 동원 능력은 감소합니다. 호르몬의 변화, 테스토스테론 감소,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저하, 성장 호르몬 분비의 변화 등이 겹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50대를 넘기면 이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체력 저하, 신진대사 감소, 활력 부족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며 막연하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수축성 근육 조직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혈당을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 기능을 돕고 골밀도를 유지하며 신진대사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생물학적 시스템도 함께 무너집니다. 근육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연령대의 남성들에게 근육은 가장 핵심적인 대사기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조직입니다. 즉, 인슐린 감수성, 에너지의 안정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을 막아내는 방어력은 당신이 기능적인 근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근육을 우리 몸을 위한 장기적인 대사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40대에 이를 소홀히 한 남성은 결국 에너지 고갈, 호르몬 건강 악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초라한 몸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되돌리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점진적 근력 운동입니다. 연구자들이 이를 최고의 해결책으로 꼽는 이유는 이것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항 운동은 위성세포를 활성화하고 단백질 합성을 늘리며 신경과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고 뼈에 자극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당신의 몸은 운동이라는 물리적 요구를 생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근육을 다시 만들고 강인함을 유지해야 할 이유로 인식하는 것이죠. 훈련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매주 운동량을 약 20%씩 늘리는 것입니다. 다칠 때까지 몸을 혹사시키거나 무리해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제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55세에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남성은 일반적인 40대 남성들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한 응용 생물학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요구에 반응합니다. 운동이라는 요구를 없애버리면 당신의 몸은 근육을 유지할 생물학적 이유를 잃게 됩니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몸에 가하는 운동이라는 자극이 당신의 생리체계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제 그 신호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해줄 5가지 동작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쿼트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 넘기기 전에 들어보십시오. 노인학 문헌에 따르면 하체 근력은 건강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대충 관련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스쿼트는 엉덩이, 허벅지, 앞뒤 근육에 동시에 부하를 주고 척추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하며 척추를 통하는 하중으로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65세 이후 일상생활의 자립도를 결정짓는 앉았다 일어서기라는 움직임의 패턴을 정확히 훈련시킵니다. 필요하다면 맨몸으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가벼운 원판이나 덤벨을 가슴에 품고 하는 고블리 스쿼트로 넘어갑니다. 10회씩 2세트를 진행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운동의 양보다 정확한 자세와 움직임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형 크런치입니다. 척추를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 시스템은 등이 아니라 코어입니다. 몸통 깊숙한 곳의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하면 복압이 형성되어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척추를 단단하게 안정시켜줍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겪는 만성 요통은 척추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골반을 살짝 말아 코어에 힘을 주고 동작 내내 호흡을 통제하십시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육 부위에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리버스 런지입니다. 반드시 뒤로 내딛는 리버스 런지여야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런지는 앞쪽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리버스 런지는 역학을 바꿔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무게를 견디는 한발 균형 감각을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버스 런지는 고관절 안정성을 개선하고 대퇴골과 골반의 골밀도를 자극하며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을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을 훈련시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나이 든 남성의 낙상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안정화 근육이 위축되어 생기는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동작은 바로 그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줍니다. 네 번째, 변형 푸시업입니다. 상체의 기능적 근력, 즉 무언가를 밀고 들어 올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능력은 50대 이상 남성들이 가장 흔하게 방치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체 근력의 약화는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벽을 짚고 서서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무릎을 대고 하는 푸시업, 마지막으로
정자세 푸시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세요. 한 단계씩 발전할 때마다 당신의 신체적 독립성은 눈에 띄게 단단해질 것입니다. 5번째, 글루트 브릿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신체적 삶의 질을 조용히 결정짓는 단 하나의 동작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능적 기준점이죠. 통제된 자세로 10에서 20회의 글루트 브릿지를 해보십시오. 골반을 끝까지 들어 올리고 꼭대기에서 엉덩이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며 허리가 중립을 유지한다면 일상생활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고관절, 신전 근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고관절 신전은 당신의 걸음걸이를 이끌고 허리의 안정성을 지원하며 몸의 후면 사슬을 활성화합니다. 엉덩이,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으로 이루어진 이 후면 사슬은 중장년 남성에게 가장 적게 사용되면서도 기능적 움직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근육들입니다. 당신의 엉덩이 근육은 하체로 이어지는 모든 움직임의 엔진입니다. 이 근육이 위축되면 걸음걸이가 변하고 허리가 그 부담을 대신 떠안으며 걷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5가지 동작 중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니까요. 자,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고 탄력을 받은 나머지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혹은 쉬운 단계를 무시하고 몸의 안정화 근육이 준비되기도 전에 곧바로 무거운 무게부터 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정당한 걱정 때문에 근력 운동 자체를 피하기도 하죠. 무릎, 허리, 과거의 부상 등이 걱정되어 운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저항 운동은 이러한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활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불안감을 잠재워 드리겠습니다. 점진적인 저항 운동은 노년층의 관절염 증상을 줄여줍니다.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 표면을 보호하는 근육 구조를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심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을 키워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위험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확실하게 보장되는 신체 기능의 퇴화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신경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신경 근육의 협응력, 즉 신경계가 근섬유를 동원하는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며 균형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을 헛디뎠을 때 당신을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단순한 근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 반응의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이러한 협응력 역시 근육 조직과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을 통해 훈련됩니다. 당신은 그저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경망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적 이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합니다. 인슐린 감수성 향상,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력 저하, 호르몬 노화 가속화와 관련된 만성 전신 염증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안정적인 조절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측정 가능한 걷기 속도의 향상입니다. 노화 연구에서 걷는 속도는 가장 검증된 건강 수명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사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운동은 정확히 그 개선을 이끌어내는 근력을 만들어줍니다. 각 동작당 10회씩 2세트로 시작하십시오. 매주 운동량을 20%씩 늘려나가세요.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단순한 동기부여 명언이 아니라 생물학적 원칙입니다. 장기적인 신체 적응이 목표라면 꾸준하고 점진적인 자극이 공격적이고 단기적인 노력보다 언제나 우월한 결과를 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12주면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10년, 15년의 궤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5세 또는 70세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모습은 2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쇠약해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몸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모습과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자극을 주어 노화를 앞서 나간 모습. 나이는 같지만
신체적 현실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내라는 빈말이 아닙니다. 연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저항 운동에 대한 근육의 동화작용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55세, 65세, 74세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육을 다시 만드는 생물학적 시스템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내는 반복 동작 하나하나는 당신의 생리체계, 위성세포, 운동신경, 호르몬 조절 시스템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속 강인하게, 계속 유능하게, 계속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 남성들은 다르게 나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넘치는 에너지, 더 좋은 대사 수치, 더 튼튼한 관절, 더 빠른 회복력까지 50대와 60대 남성 대부분이 조용히 포기해버린 그 신체적 활력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노쇠해지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했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노화 방지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줄 과학 기반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가장 큰 신체적 고민을 남겨주세요. 진정한 소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